반도체, 2차 전지, 새롭게 떠오르는 AI 네이버, 삼성 SDS 이런 애들이 작은 게 아니잖아. 그럼 거기에 플러스 자동차 산업까지 보셔야 돼요.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AI 산업 이 정도를 큰 축으로 보시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테마에서는 뭐 로봇 테마랄지 엔터 테마랄지 뭐 이런 좀 더 작은 테마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짜리, 이틀짜리, 3일짜리는 그냥 재미로 잠깐 하시고 바로 나오시고 이렇게 좀 전략을 확실히 세우셔야 된다. 애매하게 하면 안 돼. 애매하게 그냥 오늘 샀다 물리면 갖고 있지. 오늘 하루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3년 안 파는 사람 있어. 전략이고 뭐 애초에 3년 갖고 있을 정도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근데 그냥 나 그냥 5%만 먹을래 하고 들어갔다가 물리면 안 팔아? 근데 그걸 3년이나 물리고 있다고. 들어갈 때부터 나는 걸 판단을 해야 돼. 물리던 먹던 하루에 팔 거야. 물리던 벌던 한 달 있다 팔 거야. 그런 어느 정도의 큰 틀은 짜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짜고 나는 그냥 5%만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5% 먹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오늘 산 게 고점이고 3년 동안 5%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못 파는 거지. 못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좀 초보자 분들은 2년, 3년 갖고 있는 종목 대다수 물어봐. 제가 왜 갖고 있어요? 그럼 아직 본전이 안 됐어요. 보유의 이유가 딱 그거밖에 없어. 아직 본전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매수 목적이 본전되는 거였나요? 되게 웃긴 얘기 아니에요? 매수의 목적이 본전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본전이 안 돼서 아직도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매수할 때의 목적은 요즘 좋은 재료가 나왔네, 재무제표가 좋네, 차트가 좋네 때문에 매수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적자 전환해서 재무제표가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차트가 완전히 깨져 있을 수도 있고 재료가 악재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거로 보유 목적을 판단해야 되는데 오로지 보유 목적은 나 손해났기 때문에 죽어도 못 팔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주식 투자자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라이씨 왔습니까? 네, 대표님. 오늘도 멋있는 안경을 쓰셨네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주식 정보 전달이야.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늘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뭐 전달력만 있어서는 안 되죠. 유튜버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은 친절하고 똑똑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 얼굴에 이제 또 이렇게 안경을 쓰면 약간 똑똑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최근에 안경을 지금 며칠째 쓰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본전을 뽑아야 돼요. 왜냐면 저는 눈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 신체, 제 몸의 전체에서 노화가 안 되고 제일 자신 있는 부분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눈이거든요. 왜냐면 눈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일점력을 여태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TV를 많이 보고 커서도 모니터를 바로 앞에서 끼고 사는데도 눈이 나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안경은 다 도수가 없는 안경이거든요. 도수가 없는 안경을 그때까지 한 5개, 6개 산 것 같아요. 그거를 본전을 뽑기 위해서 간간히 쓰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이세무사가 장마감 방송 한번 똑부러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2550쪽으로 갔죠. 물론 또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게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121선을 뚫고 2550쪽으로 안착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2500을 깨고 201선을 내려가서 더 불안에 떨게 할 것이냐의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었다. 왜? 121선과 201선 사이에 있었고요. 거래소 지수가. 그리고 5일이나 그 사이에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2가지 엔비디아하고 잭슨홀 미팅이 근데 이제 어젯밤에 엔비디아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나오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이 또 중요한데 저는 우상향하던 지수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뭐 엔비디아 실적이 좋으면 순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엔비디아 실수가 안 좋으면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으면 또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단기적인 것이냐 장기적인 거냐의 차이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도 시장에 좋은 영향으로 흘러갔죠. 왜?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 1% 이상 올랐고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가 장중 내내 1% 이상 올랐거든요.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우리나라에 꽤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에서 우리는 2가지를 읽어낼 수 있어요. 엔비디아는 반도체잖아요. 근데 그냥 반도체인가요? AI 반도체이죠. GPU를 중심으로 하는 AI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면 양쪽에 다 미치는 거죠. 반도체에 미치고 AI에 미치고. 근데 마침 또 오늘 네이버에서 하이퍼 클로버 X 출시 기념 간담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총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SK 하이닉스. 또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이 삼성 SDS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시장에 좋은 흐름을 주었고 뭐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로 봐서는 오늘 밤도 적당히 괜찮게 끝날 것 같고 그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또 안정을 찾는다면 제가 말했던 2500을 깰 것이냐 2550으로 갈 거냐 해서 조금 더 2550에 가까워지고 있다. 오늘 마감이 2537. 아직 주식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은 야 너는 뭐 맨날 뭐 지수 얘기를 뭐 한 1, 2분 뭐 3, 4분씩 하냐. 그게 탑다운이에요. 저희 분석 기법은 탑다운이고요. 탑다운은 시장 지수, 업종, 종목. 이게 탑다운. 너는 종목은 안 하잖아. 맞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제가 종목을 직접 언급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 때 빼고는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제 방송에서 힌트는 대부분 다 받아갔어요. 지수하고 업종은 제가 아주 정확히 제 뷰를 말씀을 드리고 종목은 힌트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힌트만 잘 들어도 수익이 날 수 있고 힌트 갖고는 좀 부족하다 싶으면 뭐 100억 대학이랄지 아니면 멤버십 회원이랄지 아니면 아카데미 종목 선정반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거기서는 제가 종목을 언급을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탑다운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지수를 왜 제가 설명을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수는 2500보다 2550에 더 가까워졌고 그게 큰 흐름이다라고 뷰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오늘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조금 아쉬워요. 뭐에 비해서?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SK 하이닉스도 음선이라서 아쉽긴 하지만 상승률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SK 하이닉스는 4% 상승, 삼성전자는 1% 상승해서 상승률 차이가 꽤 있었고요. 오늘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 장중, 오전장에는 상승률이 크지 않았는데 장마감 직전까지 쭉쭉쭉 올리면서 꽤 상승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5%나 상승을 했고 포스코 퓨처엠이 무려 11%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좋았고 반도체도 좋았고 2차 전지도 좋았고 근데 그 와중에 6%가 오른 종목이 있어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장중에 9%까지 올랐고요. 종가도 6%.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 SK하이닉스 4% 올랐지. 2차 전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5% 10% 올랐지. 거기다가 AI 플랫폼 기반의 AI 네이버 6% 올랐지. 그러면 뭐 탑10 안에 4%, 5%, 6%, 10%가 올랐어요. 굉장히 장이 좋았다는 얘기죠. 왜? 시총 탑10 안에 SK하이닉스 4%, 포스코홀딩스 5%, 네이버 6%, 포스코퓨처엠 10%. 그럼 게임 끝이죠. 말도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장이 좋았다. 그리고 그 장 좋은 거엔 엔비디아가 아주 큰 한몫을 했고 오늘 밤도 엔비디아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오늘 거는 오늘 시총 상위 종목에서 거의 설명이 다 나왔고요. 두 개만 더 볼게요. 장중 시장에도 똑같이 썼지만 두 개만 더 보면 두산이 오늘 6% 올랐습니다. 두산 이틀 급등하고 안 밀리다가 오늘 하루 올랐는데요. 두산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사업들, 뭐 원전이랄지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중공업 사업, 두산 중공업 이런 기존 사업들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다. 플러스 성장산업. 야, 두산은 이미지가 성장산업이 없는 것 같은데 상장기업에서는 사실 거의 없는데 뭐가 있죠? 상장기업에도 있긴 있다. 두산 피어셀 이런 건 사실 성장기업이고 근데 이제 비상장에서 두산 로보틱스라는 게 있는데 지금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증권 신고서 뭐 제출 이런 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관사 미래에스 증권이라는 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올 하반기는 뭐 거의 뭐 확정적이다. 그래서 두산이 지분을 70%가 갖고 있는데 이게 신주공모로 확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주공모는 두산이 갖고 있는 주식을 상장시키면서 파는 거고 신주공모는 두산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신주를 발행하면서 공모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확정 기사가 다 나왔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 상승한 거 좀 관심 갖고 보실 필요 있고 또 하나 저는 오늘 삼성 SDS가 참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 SDS 이게 굉장히 재미없는 종목으로 저기 고점 22만 원에서 22만 원이 코로나 직후의 우리 웬만한 대형주들의 고점이 2021년 1월이었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근데 이 종목도 22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거의 2년 이상 빠졌잖아요. 그럼 2년 이상 빠지면 차트는 어떻게 돼요? 차트는 역배열이 되죠. 그럼 역배열은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저는 어떤 종목을 좋아한다고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하는. 그럼 이 종목을 보시면 전환했나요? 완전 정배열은 아니지만 거의 했죠. 왜? 현재 주가 5일선, 21선, 61선, 121선까지 완전 정배열이고 201선만 121선 위에 있어. 그럼 121선이 좀 더 끌어올려져야 되는데 이제 정배열로 전환됐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 정배열은 아니지만 꽤 힘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오늘 4% 올랐어. 왜? 얘도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AI 서비스 삼성그룹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들 움직임에서 시총 탑10 안에서 4개나 4%, 5%, 5%, 10%가 올랐다는 거 대단하다라는 거. 이 4개 말고 두산과 삼성 SDS가 시총 상위 종목에서 좀 특징주 또는 관심주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자, 거래대금에서 오늘 삼성전자보다 거래도 많이 된 거 있니?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삼성전자도 오늘 그래도 좀 한가닥 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이니까 거래가 좀 분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이 나온 종목은 없고 바로 아래가 이제 에코프로 오늘 3% 올랐고요. SK하이닉스 4% 올랐고 포스코홀딩스 5% 올랐고 네이버 6% 올랐고 여기까지 지금 거의 다 제가 설명드린 종목들이고 포스코 DX 어제 10% 가깝게 오른 게 거래소 이전 상장 얘기, 오늘 음산남은 4%도 올랐고, 이런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애들은, 큐렉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술로봇. 폴라리스 오피스는 뭐예요? AI, 특히 네이버랑 관련된 AI 관련주로 오늘 네이버 재료바를 확실히 받은 종목이죠. 네이버 재료와 연관된 네이버 관련주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상한가는 얘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얘 말고도 뭐 알체라랄지 아니면은 뭐 한글과 컴퓨터랄지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상한가로서 야 내가 진짜 AI 아니야? 뭐 이런 힘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등락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 자, 오늘 등락 현황은 거래소는 540 종목 오르고 324 종목 떨어지고 코스닥은 1100 종목 오르고 400 종목 떨어져서 오늘은 한 2개 오르면 하나 떨어지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등락 현황이 좋은 건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지수가 막 거래소 1%, 코스닥 2%씩 오르면 등락 비율이 좋을 땐 막 5개 오르고 하나 떨어지는 또는 뭐 8개 오르고 하나 떨어지는 비율 정도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지수 상승에 비해서 540대 324면 2대1도 아니잖아. 이런 거 암산하실 수 있어야죠. 2대1도 아니야. 그리고 코스닥은 1090대 423이니까 얘는 2대1이 조금 넘고. 그러니까 합치면 2대1 평균값. 2대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상승 2개에 하락 하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수가 이 정도 급등한 거에 비해선 지수 등락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등락 비율은 아니다. 그럼 그건 역으로 제가 등락 비율을 왜 본다 그랬죠? 대형주가 좋았네. 이게 결론이잖아. 대형주가 좋았는데 그 진짜니? 진짜잖아. 탑10 안에 그 많은 종목들 또는 코스닥의 시총 큰 애들 종목 중에 에코프로도 3% 올랐으니까 당연히 지수보다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좀 더 많이 오르니까 그럼 중소형주들은 지수보다 조금 덜 올랐을 수 있다, 평균값으로.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등락 현황까지 봤고, 등락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폴라리스 오피스가 네이버 관련, AI 관련주로 떡한 상한가가 갔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제약주도 아침 일찍 상한가를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뭐 바이오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상승률 상위에서 우리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얘가 어제 제가 뭐 하루짜리, 1박 2일짜리 이런 표현 썼잖아요. 어제 나왔던 테마가 기억나시나요? 사실 기억 안 나도 돼. 왜? 오늘 대부분 꺾였거든. 하락 종목에 들어와 있는 애들 중에 5%는 뭐예요? 어제 올랐던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학 관련. 인상가 뭐예요? 바로 오염수 배출 관련. 마니코 FNG도 오염수 배출 관련. 우리넷이 어제 올랐던 양자 컴퓨터 관련. 보라티알 모나미가 오염수 배출 관련.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진 애들이 공통점이 최근에 올랐던 애들이라고. 근데 그 최근이라는 게 뭐 2, 3일 오른 거야. 어제 오른 애 하루 올랐고.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짜리 게임, 하루 반짜리 게임, 1박 2일 게임 이런 표현 썼잖아요. 우리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게임처럼 하니까. 그러면 당일 게임, 1박 2일 게임은 조금이라도 늦으면 남는 게 없다고. 근데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은 아니까 야 테마가 한 일주일짜리다, 한 달짜리다 하면 팍 주도주 들어가면 되는 거고 하루짜리, 이틀짜리는 아예 쳐다도 안 봐야 돼요. 정말 빨리 들어가지 않고. 근데 초보자분은 그걸 모르니까 막 휩쓸리는 거야. 특히나 리딩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리딩방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얘 오르러 갑니다만 말하니까 그게 뭐 얼마나 가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테마의 흐름을 좀 읽어낼 수 있는 분들은 아 요거는 길게 갈 수 있는 테마는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길게 갈 수 있는 테마는 뭐라고요? 반도체, 2차전지, AI, 로봇. 오늘 얘네들이 다 갔잖아. 오늘 반도체 갔잖아요. 2차전지도 갔잖아. AI도 갔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될 테마와 정말 하루짜리, 이틀짜리 정말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테마의 종목 선정 또는 테마 선정을 구분돼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나는 그래도 한 번 사면 6개월은 갖고 있어. 6개월 갖고 있는데 양자 뭐 무슨 오염수 배출 같은 거 사지 말라니까. 그 하루짜리 또 이틀짜리 6개월 갖고 있으면 왜 사? 그러면은 나는 진짜 엉덩이가 근질근질해서 나는 그냥 오늘 사서 오늘 팔아. 그러면 가능해. 오늘 사서 오늘 팔면.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여태까지 갔던 애들의 여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맥신 관련주다, 뭐 양자 암호 관련주다, 여진은 남아 있는데 하락 종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이제 좀 지수가 안정되면, 지수가 안 좋을 때 작은 테만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지수가 좋았잖아. 그럼 작은 테마가 또 움직일 틈이 없는 거죠. 왜? 큼직한 금액들이 가니까. 큼직한 금액은 반도체, 2차전지, 새롭게 떠오르는 AI, 네이버, 삼성 SDS 이런 애들이 작은 게 아니잖아. 그럼 거기에 플러스 자동차 산업까지 보셔야 돼요.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AI 산업, 이 정도를 큰 축으로 보시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테마에서는 뭐 로봇 테마랄지, 엔터 테마랄지, 뭐 이런 좀 더 작은 테마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짜리, 이틀짜리, 3일짜리는 그냥 재미로 잠깐 하시고 바로 나오시고, 이렇게 좀 전략을 확실히 세우셔야 된다. 애매하게 하면 안 돼, 애매하게. 애매하게 그냥 오늘 샀다 물리면 갖고 있지. 오늘 하루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3년 안 파는 사람 있어. 전략이고 뭐 애초에 3년 갖고 있을 종목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근데 그냥, 나 그냥 5%만 먹을래 하고 들어갔다가 물리면 안 팔아? 근데 그걸 3년이나 물리고 있다고. 들어갈 때부터 나는 걸 판단을 해야 돼. 물리던 먹던 하루에 팔 거야. 물리던 벌던 한 달 있다 팔 거야. 그런 어느 정도의 큰 틀은 짜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짜고, 나는 그냥 5%만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5% 먹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오늘 산 게 고점이고 3년 동안 5%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못 파는 거지. 못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좀 초보자 분들은 2년, 3년 갖고 있는 종목 대다수 물어봐. 제가 왜 갖고 있어요? 그럼 아직 본전이 안 됐어요. 보유의 이유가 딱 그거밖에 없어. 아직 본전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매수 목적이 본전되는 거였나요? 되게 웃긴 얘기 아니에요? 매수의 목적이 본전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본전이 안 돼서 아직도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매수할 때의 목적은 요즘 좋은 재료가 나왔네, 재무제표가 좋네, 차트가 좋네 때문에 매수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적자 전환해서 재무제표가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차트가 완전히 깨져 있을 수도 있고, 재료가 악재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거로 보유 목적을 판단해야 되는데, 오로지 보유 목적은 나 손해났기 때문에 죽어도 못 팔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주식 투자자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의 포트 업종과 지나가는 포트 업종, 큰 틀로 투자 대상과 좀 더 롱텀으로 보는 것과 숏텀으로 빨리 치고 빠지는 거에 대한 구분, 그리고 내가 어떤 매매자인지, 짧게 치는 사람인지 좀 길게 갖고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테마와 종목 선정하자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줄 노래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투자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11시 40분 기준 장중시황입니다. 거래소 지수 플러스 1.06%, 코스닥 지수 플러스 1.92%로 양시장 나와야 할 자리에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겨우 시초가 지켜내는 몸통 없는 십자 양선, 코스닥은 갭상승에서 추가 상승 나오면서 몸통 있는 양선 나오네요.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로 정규장 나스닥 1% 이상 급등했고, 현재 나스닥 선물도 1% 이상 상승 중이네요. 일단 나스닥 선물이 우리 장중에 내려가지 않는다면 지수 크게 빠질 위치는 아닌 듯하네요. 거래소 기준 121선 깬 지 6거래일째인데 이번 반등으로 121선 나아가서 2550 이상에서 안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의 급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면 우리 증시 상승은 오늘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두 종목이 각각 6%와 8% 상승하면서 이끌어내고 있네요.
거래소 시총 탑10 안에 종목이 두 종목이나 급등하는 것은 오늘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아니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이에 더해 두산과 삼성 SDS 좋은 차트 움직임 보이면서 3에서 4%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시총 탑 30 안에 종목 중 LNF 한 종목만 살짝 마이너스 보이며 나머지 전 종목 플러스 상승하는 가운데 HPSP, 레인보우, 루닛, ISC 등 4% 이상 급등해 3천당 제약은 상한가 치면서 코스닥 1조 이상 종목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미국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국내에서 SK 하이닉스와 네이버의 소강세에 AI 관련주들의 상승이 가장 돋보이며 반도체 소부장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엔비디아의 영향력, AI와 반도체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